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대장주 애플의 부진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린 가운데 예상보다 굳건한 고용 지표로 인해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우는 1.54% 하락을 했고 S&P 500은 2.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이날 2.84% 하락을 했지만 장중 3.86%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15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주식시장의 감도는 공포로 인해 좋은 주식을 매수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이러한 기간대만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애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도 기존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췄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했고 최근 강달러 역시 애플의 수익 사이클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이날 4.91%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32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애플의 주가는 전날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고 애플은 아이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아이폰 14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42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식은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 역시 6.81%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268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날 공개된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1.6% 후퇴를 한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탄탄한 소비 지출을 이유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6,000건이 감소한 19만 3천 건이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간 기준으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국의 국채 매입 계획 발표 후 하락세를 나타냈던 국채 금리는 이날 다시 랠리를 보였고 이는 고스란히 주가의 압박 요인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3.79%까지 올랐고 장중 한때 3.8%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역시 4.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킹달러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영국은 감세 정책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감세 정책은 시장의 돈을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중의 돈을 늘려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오히려 인플레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로 인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찍어낼 경우 시중의 파운드를 풀어버리는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코로나 때 푼 돈과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의 물가 역시 지난 40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영국의 감세 헛발질로 파운드와 쇼크는 킹달러를 더 가속화시켜 영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2.09%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1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파이는 8월 16일 RSI가 73을 찍으면서 단기 고점에 왔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362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1.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옥시덴탈은 1.14%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신 RSI는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최근 58불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6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더불어 버크셔 회사에는 지난 나흘간 옥시덴탈 주식 6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8월에는 옥시덴탈의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버핏이 옥시덴탈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죠.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주당 순이익은 93센트가 나왔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나이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문제와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소매 업체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공급망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재고 수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나이키는 현재 장외에서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주가는 85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나이키도 작년 12월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현재까지 줄곧 떨어지기만 했고,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선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키에 이어 마이크론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웃도는 주당 순이익이 나왔지만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를 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코인베이스는 웰스파고가 비중 축소 등급을 적용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향후 주가와 수익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급락으로 현재 주가는 61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작년 4월 상장한 이후 429불을 찍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웬만한 개미들이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하락세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스파이와 V5와 같은 변동성이 적고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그런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펠로톤 역시 이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펠로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급락으로 현재 주가는 7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펠로톤은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고 이로 인해 좀처럼 반등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도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